멜라닌이라고 하는 갈색 색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알비노 내지 백화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그 다음에 입술은 빨개져요. 왜냐하면 입술에 모세혈관이 많아갖고 갈색 색소가 없어지면 빨개지고요.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좀 있는데 조금 심하면 이 눈동자 이 홍채 색깔도 빨갛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갈색 색소가 없어지니까 모세혈관이 보여서요. 그래서 빨갛게 되는데 뭐 중세 시대에는 그랬다고 해요. 교회 그러니까 알비노가 태어나면 교회 성직자들이 막 집에 와가지고 애 상태를 보는데 어딜 보냐 하면 어차피 다 하얄 거니까 눈동자를 봐서 눈동자가 검정색이면 그럼 얘는 교회로 천사니까 교회로, 눈동자가 빨가면 악마 새끼 바로 불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명을 좀 살리는 과목이 사실은 생명과학인 거죠. 뭐 다른 과목으로는 잘 못 살릴걸요? 생명과학으로 살리는 거죠. 과학으로 살릴 수 있다. 이번에 보니까 저거 누리호 쐈던데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뭘로 쏜 거예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 물리. 아, 물리로 쏜 거예요? 네. 난 지구과학으로 쏜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흰 사슴이나 흰 뱀이나 흰 토끼나 전부 다 알비노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뿐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피부는 색소가 너무 없어서 여기에 햇빛 닿으면 화상 입고요. 심하면 피부암 걸릴 수 있어서 항상 이제 긴팔에, 여름에도 긴팔에다가 김여사 장갑 끼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이게 항상 카라 여기까지 올리고 모자 책 눌러 쓰고 이게 다 마스크 다 하고 다니는데 알비노 모델이래요. 그래서 구글링해서 찾았어요. 예뻐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분도 아마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좀 꽤 있을 거예요. 넘어가요. 페닐케톤요증, 케톤이라는 말 자체가 독성을 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8종, 그 중에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잘 못해서 얘를 물질대사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얘가 페닐케톤이라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페닐케톤이라는 독성 물질이 온몸에 막 쌓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줌에서 새어나와서 오줌에서 곰팡이 냄새가 오줌에 섞여나는 그런 페닐케톤요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살기 되게 불편해집니다. 몸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고, 뭐 수명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는 조금 짧죠. 그래서 얘 보면 이제 애기인데요. 애기가 페닐케톤요증 진단받은 애거든요. 근데 페닐케톤요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치료가 가능한 게, 처음 태어나서 얼마 기간 동안 먹는 기간 3살 뭐 이 정도까지 먹는 음식에 페닐알라닌을 빼고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먹어야 되겠지. 다행히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열성이에요. 여기다 일로 간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어디였습니까? 아,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게 있어서 헌팅턴 디지즈라고 해서 그냥 헌팅턴 병인데 우리나라 책에만 무도병이라고 나와요. 무도가 춤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잘못 붙인 거죠. 너무 여튼 야, 환자한테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사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헌팅턴 무도병 뭐냐면 헌팅턴이라는 박사가 발견한 병인데, 이게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비정상 단백질이 합성돼서 축적되면 생기는 병이에요.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니라 축적되면. 그래서 노화하고 관련이 있어서 40세 이후에 발병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그냥 멀쩡히 잘 살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한쪽 눈을 자꾸 깜빡깜빡거리고, 그 다음에 한쪽 얼굴이 실룩거리거나 아니면 입술이 실룩거리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그 다음에 물건 잡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점점 근육에 힘이 빠져서, 그리고 또 비슷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자꾸 하게 되고, 걸어다닐 때 흐느적 걸으니까 그걸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했는데, 이 증상이 한번 발현되고 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 대부분 사망합니다. 문제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봤으면 나도 그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무성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춤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요거는 이제 혹시나 저작권에 문제 생기면 지울게요. 근데 이제 KBS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라고 남궁민 나왔던 드라마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그 불법적으로 의사인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어디냐 감옥에 있는 분들 이렇게 진단서 이상하게 끊어줬고 퇴소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드라마의 최종 빌런이 이 아저씨예요. 그 스카이캐슬의 착한 의사 아저씨요. 네, 근데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헌팅턴 무도병을 갖고 있어서 그 드라마 극 중에 거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자꾸 얼굴 움찔움찔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건 자꾸 떨어뜨리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남궁민이 나쁜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나쁜 의사인데 주사를 한 방 탁 넣어서 더 심해지게 만들어가지고 죽습니다. 네. 무슨 얘기하는 거지? 드라마를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나이 들니까 드라마가 재밌어져요. 염색체 구조 이상이요. 구조 이상은 요거 이렇게 보면 결실하고 여기 그다음에 중복하고 전좌가 있는데 요걸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요걸 이렇게 원리를 좀 합시다. 요거 두 개가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있고요. 중복하고 전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는 거야. 결실하고 여기에다가 써야 될 말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중복하고 전좌는 원리가 같은데 어떻게 같으냐 하면 일단 복제된 다음에 복제된 후에 여기 시작이야. 복제된 염색체의 일부가 동일한 염색체 내에 첨가되거나 아니면 상동 염색체에 첨가가 되는 걸 중복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같은 번호 내에서 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제된 염색체 조각의 일부가 상동 염색체가 아닌 비상동 염색체에 가서 달라붙으면 요건 우리가 전좌라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다른 번호의 유전자나 염색체 일부가 이동한 경우를 전좌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거 결실 여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염색사 상태에서 일어나요. 염색사 안에 뉴클레오솜 있고 뉴클레오솜 안에 DNA 있으니까 DNA 안에 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꼬여요. 물론 뭐 여러 번 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염색사는 길고 핵은 작으니까 핵 속에서 막 꼬여 있겠지. 그런데 여기 이제 유전자가 A, B, C, D, E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떨어져 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렸어 이게. 그래서 남은 것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지. A, D, E 이렇게. 이런 상황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결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라진 다음에 이렇게 붙었어 반대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C, B, D, E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건 이제 역위라고 부릅니다. 결실이 영어로 뭐냐면 결실은 영어로 딜리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딜리트 됐다는 뜻입니다. 딜리트. 키보드의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딜리트 됐다는 뜻이고, 여기는 뭐냐면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인버스 뭐예요? 또 역함수라고 해라. 인버스 뒤집혔다는 뜻이죠. 반전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 뒤집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잠깐만, 만약에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일 거냐 하는 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그럼 요거 두 개가 자리가 바뀐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죠? 역이나 결실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얘네 둘이 바뀐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뒤집힌 거라고. 가운데가 공교롭게 똑같을 뿐이지 이거 전체가 뒤집힌 상태인 거예요. 아직 잘 감이 안 오죠. 이거 뭐 얘기하는지 일단 여기서 설명하고 있게요. 중복은 영어로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듀플리케이트니까 이제 중복된 거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중복하고 전달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라지 A, 스몰 A 있고 스몰 A, 라지 A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여기서 바로 할게. 요만큼이 잘려가지고 얘가 여기 와서 붙은 거야. 그럼 여기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런 상태를 중복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결실이라고 부르겠네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여기. 그럼 만약에 얘가 잘렸어. 잘려가지고 얘가 일로 와서 붙으면요. 이렇게 붙으면 얘 뭐라고 부를까요? 얘도 중복이라고 합니다. 같은 번호예요? 다른 번호예요? 같은 번호죠? 네, 중복이라고 합니다. 전좌는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라지 B, 뭐 스몰 B 되는 또 다른 번호의 염색체가 있단 말이야. 그쪽에 와서 이렇게 붙으면 얘는 전좌라고 부르죠. 물론 전좌나 중복이 무엇을 동반할 수 있다? 결실을 동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잘 봐봐. 요 다음번에 요 다음 짤 요 밑엔가 보시면 이거 저거구나. 아직은 안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겠구나. 고양이죠. 맞지? 네.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증후군이니까 염색체 이상인데 5번 염색체가 일부가 잘린 거예요. 5번 염색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애가 태어나서 응애 아니고 야옹야옹 운다고 하면 그럼 귀여운 거잖아요. 근데 귀여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다 보니까 염색체의 유전자가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많이 부족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심장이 기형입니다. 심장이 기형이고 그 다음에 뇌가 작아요. 뇌도 기형이에요. 살기 불편하겠죠? 생후 8주에서 12주 안에 사망.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전에 어디 무슨 책을 보니까 고양이 울음 증후군 아이가 한 6, 7세, 7, 8세까지 자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주 운 좋게 거기까지 사는 친구가 있겠지만 사실 이 친구가 7, 8년 살면서 병원을 몇 번 갔겠습니까? 심장과 뇌가 기형인데, 이건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요 밑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된 거야? 9번, 22번이 전좌된 거야. 그래서 백혈병이 생겨요. 넘어가서 그 밑에 거 잠깐 보려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뭔 말인가? 일단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풀어봐도 좋아요. 읽었어요? 형질이 몇 개 있대요? 어른이 묻잖아? 5가지 있대요. D가 스몰 D보다 완전 우성, E도 완전 우성, F도 완전 우성, G도 완전 우성, H도 완전 우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가 있대요? 라스인 애가 있대요. 얘가 있는데
이 녀석한테 누구누구누구가 붙어 있다고요? D, F, G, H 소문자가 다 붙어 있대요. 그러면 이쪽에 대문자도 다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지? 그럼 얘 표현형이 어떻게 나올까? D찍, E찍, F찍, G찍, H찍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 근데 문제 쭉 읽었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이 개체의 대문자들 중에 일부가 결실됐대요. 그러면 얘가 결실이 되면 대문자 2가 표현되지 않고 소문자들이 표현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스몰 e가 발현될 거고 여기는 스몰 f가 발현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거야. 소문자가 발현된 모양이 d와 f와 h가 소문자가 발현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문자 d, f, h가 결실됐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결실은 언제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d, f, h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인 거지. 순서가 이 순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말 이해돼? 그럼 또 누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딕은 d, e, f랑 g랑 붙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여기는요 d, e랑 h랑 붙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는요 d랑 f가 붙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부터 퍼즐이요. 한 줄로 만드세요. 이 말이죠. 우리 고양이가 맨날 이렇게 긁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긁다가 핥아 계속 핥아. 고양이 진짜 막 혓바닥인지 목인지 어디 엄청 막 유연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핥아. 여기까지. 대단한 녀석이죠. D, F, H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구누구 붙었다고 F랑 G가 붙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F를 가운데 넣지 말고 갑자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 그러면 안 되고 한 줄로 H랑 F를 이렇게 빼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E랑 H가 붙어야 된대요. 그러면 또 E도 어느 쪽으로 끝쪽으로 가야 되겠네. 내 말 알아듣냐 지금? 이렇게요. DF 붙어 있으면 됐죠. 뭐. 순서 EH, DF, G 아니면 GF, DH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됐나? 수특에 나왔던 문제고요. 생2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었어요. 순서대로 배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잘라놓고 배열하래. 자르지 말든가. 어쨌든 잘라놓고 배열하고. 결자 해지해야지. 자, 그 다음요. 요런 문제가 있고, 염색체 수 이상으로 갈게요. 뭐 기본적인 개념들 오늘 다 털게. 상염색체 수 이상은 남자 여자 다 나타날 수 있죠. 다운 증후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염색체가 성염체를 정상이고요. 상염체가 21번이 3개 있는 건데 다운이라는 박사가 발견한 거래요. 그래서 썰렁썰렁한데 21번이 3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생겨요. 첫 번째 눈꼬리가 눈 사이가 멀고 눈꼬리가 처지고 혀가 두껍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침을 좀 흘리고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고 목이 짧고 얼굴이 너부대대하고 수명이 짧아요. 이 증상이 다 한 번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보시면 사실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부분 이 얼굴이에요. 남자아이도 이런 얼굴이고 여자아이도 이런 얼굴이에요. 심지어 전에 봤는데 외국 아이들도 다운 증후군은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 구분이 가능한데 얼마 전에 끝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자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애들 있어. 드라마 얘기하는데 끄덕끄덕 하는 애들 있어. 거기에 영옥이 한지민이 역할을 맡았던 영옥이가 정준이랑 사귀는데 이제 거의 쌍둥이 언니로 나오는 애가 영희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다운 증후군이죠. 실제 다운 증후군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운 증후군 배우인데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뭐 2000년대 그죠? 거의 다운 증후군 역할을 다 얘가 한 것 같습니다.
다 얘예요, 다. 그래서 지난 박희순이라는 배우 있죠? 그 무섭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아들로도 예전에 역할로 나온 적도 있고 물에 빠져 죽는 역할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되게 많이 나오죠. 배우 역할도 하고 그래요. 배우로 지내기도 해요. 맨날 대본 못 나오는데. 근데 잘 못 외우나 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또 다운정원 친구가 이제 대사 이렇게 막 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컷 보여주잖아요. 옆에서 대사 계속 불러줘요. 네가 버렸지. 근데 이제 감정은 이제 잡은 채로 하더라고. 되게 잘하더라.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것은 또 상념수치하고 18번이 새기는 사람인데, 에드워드 증후군은 손 모양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바로 이제 표가 납니다. 손 모양이 가운데 손가락 기준으로 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접혀 있어요. 다 이렇게 접혀 있어요. 태어날 때 이렇게 손을 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이 아는데, 사실은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양수 검사하면 바로 알죠. 혈형 분석해서 바로 알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잖아요.